부탁드립니다. 복도 너머 904호 문이 열렸습니다. 라벤더 오일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고 박미선의 손끝이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지요. 초인종 소리가 귓속에서 아직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여자가 자신의 집 바로 옆문을 두드렸습니다. 간병사로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서요. 이 선택이 30년 결혼을 무너뜨릴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들이 편하게 도착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어지는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박미선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4동 904호. 바로 옆집이었지요. 취소 버튼을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확인을 눌렀습니다. 간병센터 규정상 예약 30분 전 취소는 위약금 8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지요. 미선은 이미 3년째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평판 하락이 다음 달 예약을 모두 날릴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전직 물리치료사.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은 떨렸지요. 복도는 좁았습니다. 903호에서 904호까지 불과 4걸음. 미선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복도에 섰습니다. 904호 현관 앞 화분에는 시든 제라늄이 있었지요. 3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인수 전직 교사.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사는 남자.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지요. 미선의 남편 박정호는 3년째 충남 공장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주말에 돌아와도 소파에서 잠들 뿐이었습니다. 밥은? 괜찮아. 대화는 늘 그 2단어로 끝났지요. 미선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길게 한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선생님이. 최인수는 회색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었고 눈가에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미선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 교육학 서적이 빼곡했고 식탁 위에는 밥 먹은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7시 15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펴도 될까요? 미선은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접이식 매트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수건을 개고 라벤더 오일병을 꺼내 옆에 놓았지요. 무릎이랑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몇 달 전부터요.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얼굴이 긴장해 있었지요. 손을 씻고 물기를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인수가 매트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팔을 몸 옆에 가지런히 놓았지요. 미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오일을 손바닥에 덜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미선의 손이 인수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압력을 가하며 어깨뼈를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등, 중앙, 허리, 다시 어깨.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긴장이었지요. 아니, 외로움이었습니다. 미선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듬을 유지하며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인수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어깨가 풀렸고 목덜미의 긴장이 사라졌지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인수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요. 시선이 미선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능하실까요?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빈칸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매트를 접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미선은 복도를 건넜습니다. 네 걸음. 903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말에도 오지 않는다고 했지요. 냉장고 소리만 울렸습니다. 미선은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오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인수의 떨림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녁 먹었어? 미선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 목요일 일정에 904호 7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선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약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뒤 같은 시간 미선은 다시 9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식탁 위에 한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식탁 위에 한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현관에 들어서며 그 접시를 봤지요. 깔끔하게 담긴 약과와 육과.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성스러웠습니다. 드세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최인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지요. 남편 박정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토요일 저녁.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토요일? 이틀 뒤였지요. 3주 만에 처음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목요일 저녁 7시는 고정되었습니다. 미선은 매주 같은 시간에 904호 문을 두드렸고 인수는 매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요. 접이식 매트, 수건, 라벤더 오일. 모든 것이 정확히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왔습니다. 인수의 어깨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세 번째 주 그는 시술 중에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요즘 날씨가 습해서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한 3년 정도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미선에게는 위안이었지요. 남편과의 통화는 여전히 괜찮아 바빠로 끝났습니다. 30초도 채 안 되는 대화.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요일 시술을 마친 뒤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병사 매뉴얼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시술 후 불필요한 접촉 자제, 음료 제공 정중히 거절. 하지만 미선의 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이었지요. 물 끓는 소리, 원두 가는 소리, 천천히 물을 붓는 소리. 미선은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기요. 인수가 머그잔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두 손으로 받았고 손가락이 스쳤지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선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래 마셔서 익숙한 맛이에요. 인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식탁이 있었지요.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계세요. 미선의 손이 머그잔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네, 남편이 있어요. 지방에 파견 근무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인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미선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인수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한과였습니다. 미선은 받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네.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지요. 그날 밤 미선은 한과를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고 인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응, 이번 주말에 갈게. 응, 알았어.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래. 그럼 토요일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30초였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지요. 30년을 낀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일요일 오후에 다시 떠났지요. 바빠서 일찍 가야 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은 18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10분도 안 됐지요. 목요일이 왔습니다. 미선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9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지요. 문이 열렸고 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4시간이 좀 남아서요. 잘 됐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식탁 위에 한과가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시술 전에 한잔 하실래요?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인수가 찻잔을 밀어주었고 미선이 받았지요. 손가락이 또 스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닿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무릎도 그렇고 잠도 잘 오고요. 인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잠이 안 올 때가 많거든요. 미선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지요. 선생님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네. 외롭지 않으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인수가 손을 뻗어 찻잔을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했네요. 아니에요. 미선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수가 매트에 엎드렸고 미선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지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인수의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어깨가 긴장해 있었지요. 미선이 압력을 가하자 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부탁드려요. 미선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등을 따라 내려가고
허리를 지나 다시 어깨로 올라왔지요.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미선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려는 순간 인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그리고 미선을 봤지요. 선생님, 네. 고마워요. 인수의 손이 미선의 손을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지요. 저도 고마워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지요. 30cm, 20cm, 10cm. 미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수의 손이 미선의 뺨에 닿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지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 미안. 미선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수가 매트 옆에 앉아 있었지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까 그건 죄송해요. 아니에요. 미선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매트를 접고 수건을 챙기고 오일병을 정리했지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인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신발을 신었지요. 인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선생님, 미선은 돌아봤습니다. 인수가 한 걸음 가까이 섰지요. 저 선생님이 오시는 목요일만 기다려요. 미선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지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03호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빈집이었지요. 냉장고 소리만 울렸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오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인수의 온기도 남아 있었지요.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빈칸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약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미선은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다음 주 목요일 미선은 904호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문패만 바라봤지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간병센터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박미선 선생님, 14동 904호 최인수 고객님 정기 예약 5회 달성. 고객 만족도 평가 요청 예정. 만족도 평가. 센터 규정상 5회차 이후 자동 발송되는 설문이었습니다. 고객이 응답하면 본사에 기록이 남지요. 시술 외 추가 서비스 제공 여부, 사적 대화 빈도, 음료 제공 여부 모두 체크 항목이었습니다. 미선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요. 오셨네요. 네. 미선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이번에도 한과가 놓여 있었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매트를 펼쳤지요. 오늘은 차 안 드실 거예요? 인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로 시작할게요. 아, 네. 인수는 매트에 엎드렸습니다. 미선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지요. 평소보다 압력이 강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20분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술이 끝났습니다.
미선이 수건을 챙기려는 순간 인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일병을 가방에 넣었지요. 인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수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건 일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인수는 입을 다물었지요. 미선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인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선생님도 외로우시잖아요. 미선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건 제 문제예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요. 903호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습기가 지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장마라 공사가 밀려서 이번 달엔 못 갈 것 같아. 응,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 미안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지요.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6시 50분 미선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지 못했지요. 손이 문고리에 얹혀 있었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혹시 오늘 어려우세요? 미선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요. 9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안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오셨네요. 네, 비 많이 오죠? 네.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인수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쓰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지요. 미선은 매트를 펼치고 인수는 엎드렸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지요. 미선의 손이 인수의 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암흑에 잠겼지요. 천둥이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정전이네요. 인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미선은 손을 멈췄지요. 네, 잠깐만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을 비췄지요. 인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상등이 켜질 거예요. 인수의 말대로 복도에서 붉은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비상등이었지요.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촛불 있어요. 잠깐만요. 인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성냥 긋는 소리, 촛불이 켜졌지요. 작은 불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라도 켜놓을게요. 인수가 촛불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미선은 매트 옆에 앉아 있었지요. 촛불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계속 할 수 있으세요. 인수의 질문에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인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 외로워요.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옆이 비어 있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오는 목요일만 집이 집 같았어요. 미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작게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들었지요. 선생님도 외로우세요. 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3년째 집에 없어요. 주말에 와도 우린 남이에요. 30년을 살았는데 이젠 할 말이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미안해요. 제가 왜? 아니에요. 인수가 일어나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지요. 선생님, 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인수의 손이 미선의 손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천둥이 또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을 순간적으로 밝혔지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인수가 미선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미선의 손이 인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인수의 손이 미선의 등에 닿았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빗소리, 천둥소리, 촛불의 흔들림.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요. 촛불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누가 먼저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대답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깊게. 손이 등을 따라 움직였고 숨소리가 빨라졌지요. 불이 켜졌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들어오며 거실이 환해졌지요. 두 사람은 벌떡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매트를 접고 수건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전 가봐야 해요. 잠깐만요. 인수가 일어서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다음 주엔 못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선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지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903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는 순간 인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기다릴게요. 미선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한 거지? 미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병센터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14동 904호 고객 만족도 평가 완료. 평점 5.0 재예약 희망. 미선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재예약 희망?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지요.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습니다. 904호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3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수없이 켜고 껐지요. 간병센터 앱에
904호 예약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예약 일정 선택 버튼.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복도에서 인수와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었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요. 네, 안녕하세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함께 탔지요. 14층에서 1층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인수가 먼저 내렸지요. 미선도 따라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인수가 돌아봤습니다. 네, 저 목요일에 기다려도 될까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한 걸음 다가섰지요. 오시든 안 오시든 전 기다릴게요.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인수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선은 로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지요. 빗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14동 904호. 확인 메시지가 떴지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지요. 빼야 할까? 아직은 아니야.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공사가 일찍 끝났어. 며칠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래. 그럼 토요일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9일 뒤였습니다. 남편이 오면 모든 게 들통날까? 아니, 들통날 게 뭐가 있지. 아직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입맞춤은 시작이었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미선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매트, 수건, 오일.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요.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904호 앞에 섰지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요. 오셨네요. 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머물렀지요. 들어오세요.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이번에도 한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것이 있었지요. 사진 액자였습니다. 미선은 액자를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수와 그의 아내. 웃고 있는 두 사람이었지요. 이건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예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미선은 액자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요. 예쁘시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 아직 아내를 사랑해요.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좋아해요. 액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은 인수를 봤지요. 그건 안 돼요. 알아요. 전 기혼이에요. 알아요. 이건 일이에요. 알아요. 인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미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린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도 같은 마음 아니에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손을 뻗었지요. 솔직해져요. 한 번만. 미선은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전 외로워요. 저도요. 남편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아직 그 사람 아내예요. 알아요.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떼지 않았지요.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옳지 않아요. 우린 둘 다 알아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요? 외로우니까요. 그게 이유가 돼요? 안 되겠죠. 하지만 전 이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용히 오래 시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인수는 아내와의 추억을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아이가 없었던 이야기, 아내가 떠나던 날의 이야기.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선도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서서히 식어가던 관계, 3년간의 단신 생활.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우린 비슷해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네, 외롭고 지쳤고 누군가가 필요해요. 네. 이게 사랑일까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로는 돼요. 위로. 인수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네. 저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전 선생님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미선은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지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인수도 함께 일어났지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몇 번이나 올 거예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토요일까지요. 토요일. 남편이 와요. 그 전까지만.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할게요. 미선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지요.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인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줘서.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지요. 저도요. 다음 날 금요일 미선은 간병센터 앱을 열었습니다. 904호 예약을 추가했지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904호 예약이 갑자기 늘었는데요. 환자 상태가 악화됐나요? 내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부탁드려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거짓말이 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보고서에는 어깨 통증 악화, 수면 장애 지속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지요. 월요일이 왔습니다. 미선은 90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수가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지요. 시술은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하루, 사소한 불편함, 좋아하는 음식, 30년 배우자와 나누지 못한 대화들이었지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시술 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인수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였지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요. 아내분이 좋아하셨겠어요. 네, 항상 맛있다고 했어요. 인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선은 그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시술 없이 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은 서로 잡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마지막이네요.
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토요일 남편분이 오시죠. 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미선을 봤지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전 선생님을 놓고 싶지 않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꽉.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옵니다. 9일 만에 보는 얼굴이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미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오세요? 미선은 답장을 썼습니다. 오후 7시요.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지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새로 시작될까? 미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904호 불빛이 보였지요. 인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뭘 선택하게 될까? 토요일 오후 6시 미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오는 시간은 저녁 8시였지요. 2시간이 남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니트를 꺼내 입었지요.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아니, 좋아했던 옷이었지요.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낀 반지. 손가락에 자국이 선명했지요. 미선은 천천히 반지를 빼냈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매트, 수건, 오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손이 떨렸지요. 6시 50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904호 앞에 섰지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정장을? 마지막이잖아요.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지요. 이건 마지막이니까요.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인수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미선은 앉았지요. 인수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할까요? 뭐예요? 우리 만난 것에 미선은 잔을 들었습니다. 2잔이 부딪혔지요. 우리 만난 것에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떫은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시술할까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요. 옆에 네. 두 사람은 소파로 갔습니다. 나란히 앉았지요. 손을 잡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길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미선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인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곧 와요. 알아요. 조금만 더. 미선은 다시 앉았습니다. 인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인수는 미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네, 행복했어요. 이 시간들이 저도요. 다시는 못 볼까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7시 50분 미선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지요. 이제 가야 해요. 네. 인수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지요.
미선이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지요.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인수는 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틈새로 복도를 봤지요. 한 남자가 903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고 있었지요. 박정호였습니다. 왜 벌써?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904호 쪽을 봤습니다. 미선과 인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가 걸어왔지요. 9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지요.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인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안을 들여다봤지요. 거실에 촛불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잔도 보였습니다. 제 아내 혹시 여기 있나요? 아내요. 네, 903호 박미선이요. 여기 자주 온다고 들었어요.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선이 현관 안쪽에서 나왔지요. 여보,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저 일이에요. 간병일. 일? 정우가 안을 다시 봤습니다. 촛불, 와인, 소파 위에 쿠션. 간병 도구는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 당장 나와. 여보, 나와.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지요. 정우가 인수를 봤습니다. 다신 제 아내 불러들이지 마세요. 저, 들었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미선의 팔을 잡았지요. 903호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903호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지요. 미선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설명 안 해. 정우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얼마나 됐어? 한 달. 한 달. 정우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일이라며? 간병이라며? 처음엔 정말 일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지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요. 미안.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30년을 산 사이가 이렇게 끝나. 당신도 나한테 한 게 뭐예요? 미선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3년 동안 나 혼자 살았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전부였죠. 나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바람을 펴? 바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위로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마주 앉아 밥 한 끼. 그게 전부였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당신은 나한테 뭐였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내였죠. 아내, 그게 전부예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해? 사람이요. 사람으로 봐줬어야죠.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당신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외롭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요.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지요. 하나씩 천천히 개어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나왔지요. 뭐해? 짐 싸요.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야? 아니요. 선택하는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난 당신 선택에 따라 살았어요.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옆집 남자야. 아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예요. 내 삶이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지요.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미 끝났어요. 언제부터? 아마 오래전부터요. 우리 둘 다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현관으로 갔지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합시다. 그래. 정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지요. 복도에 섰습니다. 904호 문을 받지요. 조용했습니다. 미선은 캐리어를 세우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선생님, 이사가요. 네, 집을 나왔어요. 이혼할 거예요. 인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린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요. 네. 나 자신을 찾고 싶어요. 30년 만에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시간이 지나면 미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수가 잡았지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지요. 미선은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미선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일은 그만두고 작은 마사지 샵을 열었지요. 혼자서 조용히 어느 목요일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지요. 예약했는데요. 최인수였습니다.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요. 그리고 마음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인수의 어깨에 닿았지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끝도 아닌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금기의 선을 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죠. 미선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익숙한 불행 속에 머물 것인가? 불확실하지만 진실된 삶을 시작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